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삼계탕을 먹는 그런 이걸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즘 장마 때문에 눅눅하고 많이 힘드시죠? 복날을 거치면서 삼계탕들 많이 드셨나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복날이 되면 정말 많은 닭들이 웃음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날이 되면 삼계탕을 먹는 이유가 있겠죠. 여름이 되면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찬 바람을 쐬면서 오히려 속은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삼을 넣은 그 닭, 그러니까 닭도 굉장히 그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삼은 우리 몸에서 진액을 보태주는 기운을 나게 하면서도 진액을 보태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먹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긴 분들이 나 이거 먹고 혈압이 좋아졌어.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먹었더니 당뇨가 좋아졌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그 한 가지를 먹고 그 혈압이나 당뇨가 좋아졌다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명약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좋아졌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과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가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체질이 다르고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이 다르고 이제 생활하는 습관, 그러니까 잠을 몇 시에 자느냐, 이제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느냐, 낮에 주로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한 가지 약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치료된다 했을 때는 그것은 전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맹신하지 말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먼저 발생한다는 것은 혈관 자체가 때가 끼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거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완전 조절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몸의 환경을 바꿔야지만 그 혈압이 이제 스스로 조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하나를 먹어서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몸에 그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돼서 그러니까 세포에서 인슐린의 그 세포마다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 혈중에 있는 그 당을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전이 이제 만들어져야 완전 치료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뭐 한 가지 약재로서 아니면 한 가지 음식으로서 한 가지 식품으로서 이것이 치료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한 가지로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다 했을 때는 가장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일단 단맛을 내는 것, 그리고 전분의 형태, 이런 것들은 급속도로 혈당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량이 높은 것,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그 단맛이 나는 음식,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자체로서 굉장히 단맛이 강한 것, 이런 음식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음식들 중에서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습관,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또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또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먹은 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고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 영양 흡수를 잘 못하니까 그 영양들을 관절에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관절염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소화기 질환을 고치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서 소화기를 좋게 하는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래 끓인 음식,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어탕이라든지 홍어탕이라든지 아니면 황태를 이제 진하게 고아서 그러니까 황태 육수를 내어서 그것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끓인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 했더니 그냥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뭐 설렁탕이나 뭐 육개장이나 뭐 이런 탕류들을 이제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탕들이 뭐 전부 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할 때에는 그 기름 성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탕들을 오래 먹었을 경우에 내장 지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끓인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집에서 내가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또는 냉장고다 넣어서 하룻밤 재운 다음에 위에 뜨는 기름기를 다 걷어내고 맑게 해서 그것을 저장해 놓고 다시 거기에다가 이제 버섯이나 채소들을 넣어서 끓여 먹는 그런 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래 끓인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하고 생선이 있어요. 그러면 생선이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고기를 드시더라도 이제 구워서 드시는 거랑 삶아서 드시는 것, 이게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거랑 무엇이 소화가 잘 될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차면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닭죽을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닭을 끓여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그 고기들이 완전히 뭉그러질 정도로 푹 끓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죽을 넣는 거죠. 그런데 죽을 끓일 때 그때에도 물론 그러니까 뭐 하얀 쌀을 넣을 것이냐, 뭐 현미를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많이 말라 있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보리 누룽지 이것을 그 닭죽을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보리 누룽지만 끓이면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닭죽을 끓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룽지 백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누룽지가 하얀 백미를 누룽지로 해서 그것을 백숙에다 넣었을 때랑 보리 누룽지인가 황태 육수로 보리밥을 지어서 그걸 누룽지로 만든 그 누룽지인데요. 이 누룽지를 넣어서 백숙을 끓였을 때는 영양 성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리가 그 보음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르고 기력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누룽지 백숙 이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도 없고 뭐 한 가지가 몸에 딱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화기를 돌보자. 그래서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제가 황태육수로 만든
그 보리 누룽지 이걸로 만든 누룽지 백수 이것을 권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음식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내 혈관에 때가 덜 끼게 하고 내장 지방이 안 쌓이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먹을지가 저는 하나하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토마토가 좋다, 고추가 좋다, 뭐가 좋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의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음식이 좋다 하고 그거에 얽매이는 분들이 의외로 음식은 아무거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살 빼고 싶다고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술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반주로 소주 한 병씩 마신대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살을 빼고 어떻게 혈압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에 뭐가 좋다, 혈압에 뭐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 의식의 변화, 내가 어떻게 먹어야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그런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 라는 의도에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